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누가 좀 뭐 나가야 된다거나 무슨 조치를 해달라거나 그럼 콕 집어서 좀 얘기를 해달라, 전제 조건을 내달라 뭐 이런 게 지금 국힘 입장이거든요. 저희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사퇴하시라고. 저희는 이미 조건을 제시했고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국민의힘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조건 말해달라 하는 것은 물건을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집으로 찾아서 강제 판매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것도 참 예의가 없는 행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준석 후보가 욕심을 부린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욕심이라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더 과한 것을 바랄 때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으로 인해서 지금 계엄과 탄핵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쪽이 과연 어디일까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보다 훨씬 높다면 네. 김문수 후보가 양보해야죠. 네,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도 물론 비등한 조사가 있긴 합니다만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뚜렷하게 이준석 후보만이 이준석 후보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아마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지금 국민들에게 물었을 때 누가 가장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네. 제일 높게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맞습니다. 그 다음은 이준석 후보가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국민들이 그렇다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전히 보수의 본사는 국민의힘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사퇴하는 방식의 단일화, 이걸 숫자로 한번 이 단일화 가능성을 몇 %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0%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김문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결국 틈만 나면은 결국 제주는 곰이 넘고 나중에 기득권이 앞으로 나서가지고 본인들에게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일화 협상에 뛰어들어가지고 뭐 여론조사 경선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제가 이긴다 한들 저는 그 세력이 결국에는 어떻게 나올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응할 계획이 없고요. 네, 들어보셨죠. 단일화 가능성 0%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만약에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을 한다고 한들 내가 이겨도 국민의힘은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주진 위원님. 예. 그럼 뭐 이준석 후보가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또 결국은 축출되다시피 해서 당대표를 그만뒀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사감, 특히 원한이나 불신이 매우 강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의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심정은 그렇게 기득권이나 어떤 권력을 갖고 이준석 후보랑 뭐 엎치락뒤치락 경쟁하고 다툼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번 대선을 조금이나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절박하게 단일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어떤 조사 방식이든 좋으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따르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후보의 불신은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개인의 어떤 입장과 과거에 대한 기억을 내려놓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막겠다라고 하는 대의의 뜻을 좀 모아주면 좋을 텐데 여전히 그 섭섭함이 좀 많이 깊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대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좀 이 마음을 좀 모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뭐 선을 긋다 못해 다리를 불살라버린 듯한 그런 단호함이 지금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 지금 현재 휴대전화도 착신 금지하고요. 그리고 집에 찾아올까 봐 거취도 옮겼다 그러죠. 그리고 이 국민의힘 이 인사들이 그래서 어쩔 수 유세장에 찾아왔는데 유세장에 찾아와서도 어제 신성범 이 현재 이 단일화 단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신성범 의원이 직접 유세장에 찾아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어떻게 보면 이 길을 막혔다라는 저희 그 영상 같이 있죠? 영상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난 25일이었었죠. 종로 유세장에 지금 신성범 의원이 조심스럽게 좀 다가갑니다. 예고 없이 갔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서 차에 지금 이준석 후보가 쓱 타니까 같이 좀 타려고 하고 했는데 지금 막혔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 제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아이한테는 다시 또 차에서 내려서 사진을 또 찍어주는
그런 모습이 약간 멋쩍은 신상범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임승호 대변인님, 네. 저희 오늘 일부러 좀 모셨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사실 가천대에 가서 이준석 후보를 만나서 같이 학식도 먹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웃고 분위기가 썩 나쁘지 않았었는데 지난 25일 신상범 의원이 갔을 때 왜 이렇게 단호해졌던 거냐라는 거예요. 사실 뭐 안철수 의원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미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조율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대선 후보의 경호 문제나 안전 문제라는 것도 있는 것인데 네. 저렇게 불쑥 차에 동승한다는 행위 자체가 이준석 후보뿐만 아니라 신상범 의원에게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다른 장면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사전투표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투표용지가 인쇄되면 더 이상 국민의힘이 저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인쇄되고 난 이후에도 아마 사전투표의 첫 유권자의 투표용지가 들어가기 전까지 저런 행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행위는 좀 중단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윤 의원님께서는 이준석 후보가 사감 때문에 사감을 좀 접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로 만약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네. 그 표가 굉장히 분산된다라는 표가 강합니다. 그래서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인데 왜 전략적 분석을 하시지 않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내세우는 명분이랄 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막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분은 저희에게 더 있는 것이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엄과 탄핵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 계엄 직후에 그 입장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하는데 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바로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아직도 손해를 하나도 보질 않으려고 합니다. 본인들로 인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순간까지 이준석 후보에게 통큰 양보를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좀 손해를 보는, 한 번이라도 좀 반성하는 정치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윤주진 의원님. 예. 지금 표현 중에 이런 게 나왔어요. 국민의힘은 지금도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보다 훨씬 높다면 네. 김문수 후보가 양보해야죠. 네. 그리고 양자 대결에서도 물론 비등한 조사가 있긴 합니다만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뚜렷하게 이준석 후보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아마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지금 국민들에게 물었을 때 누가 가장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네. 제일 높게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맞습니다. 그 다음은 이준석 후보가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국민들이 그렇다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전히 보수의 본사는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의 실패가 국민의힘의 실패가 아닙니다. 윤석열 이전부터 국민의힘은 몇십 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정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파면에서 무너졌어도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겁니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의 주인이 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국민의힘이 없어지길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 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그렇게 모진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당 합당으로 결국은 보수의 본류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지혜를 이준석 후보가 발휘해야 된다.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이준석 후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 국민의힘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지지가 김문수 후보가 더 높고 현실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더 큰 거 아니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 후보가 더 욕심이 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살짝 얘기가 나온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히 제안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양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이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우리가 이준석 후보의 성원함 압니다. 하지만
단일화를 위해서 그렇다면 먼저 전제 조건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는지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임승우 대변인님. 사실 이 다른 데서 또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누가 좀 뭐 나가야 된다거나 무슨 조치를 해달라거나 그럼 콕 집어서 좀 얘기를 해달라, 전제 조건을 내달라 뭐 이런 게 지금 국힘 입장이거든요. 저희는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사퇴하시라고. 저희는 이미 조건을 제시했고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국민의힘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조건 말해달라 하는 것은 물건을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집으로 찾아서 강제 판매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것도 참 예의가 없는 행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준석 후보가 욕심을 부린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욕심이라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더 과한 것을 바랄 때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으로 인해서 지금 계엄과 탄핵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쪽이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지지율대로 봤을 때 이준석 후보가 결국 김문수 후보에게 밀리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명분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본인들이 세우고 있는 명분,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막아야 된다. 만약 계엄과 탄핵이 없었다면 그 기회조차 성립할 수 없었고 저희가 이런 토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명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하고 있는 말이 맞는 것인지 한번 좀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제 조건 얘기했다. 우리의 조건은 김문수 후보의 사퇴다. 근데 그 조건 안 받는 건 국민의힘 아니냐 뭐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잘 들어보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간극이 이렇게나 멀다라는 게 아마 여실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말씀처럼 뭐 찾아가고 전화하고 유세장에도 가고 뭐 이런 러브콜을 계속해서 지금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지금 담을 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김재원,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올까요?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줄 것이다라는 판단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막상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의 인기투표적인 측면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혼자 대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국민들은 표장에서의 선택과 국민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실상 단일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막상 투표 결과에서는 또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사표 방지 심리는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네, 김재원 비서실장 얘기는 이겁니다. 임승우 대변인님.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투표장에서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된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서실장 정도, 비서실장이 아마 직책이시죠. 비서실장 정도면 사실상 김문수 후보 본인의 입장을 말하는 것일 텐데 결국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은 투트랙을 취하는 겁니다. 계엄과 탄핵 문제에 있어서도 후보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김용태 위원장은 조금 더 혁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투트랙과 화전양면 전술을 취하고 있고 저희가 아마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이 또 너무 모질게 말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반응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은 최대한 좋은 톤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같이 경쟁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꺾어야 된다라고 수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가 인쇄된 뒤에도 김재원 비서실장은 저런 말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찾아와서 차에 강제적으로 동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참으면서 최대한 차분한 톤으로 말을 하다가 이제는 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게도 조금 더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강경한 모드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사퇴하실 생각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자신들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각자의 길을 가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은 각자의 길을 가자였습니다. 네.